매출이 나지 않는 업체들, 특히 예창 끝나고 난 다음에 매출이 거의 없는 업체인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.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. 자, 오늘 알아볼 사업은 이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미만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창업 중심 대학에서도 유사하게 이 초기 기업들 모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초창 모집 공고 보면서 이제 좀 설명드릴 건데요. 일단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, 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이 창업 후 3년, 그러니까 날짜 기준으로, 그러니까 연도 기준으로 3년 이내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창업한 개업일로부터 3년 지나기 전까지는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까지 주고 뭐 평균 7천만 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네, 평균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좋고 사업화 자금은 똑같아요. 이 창업 프로그램이 창업 중심 대학이나 아니면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주관기관별로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주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민간기관, 이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또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기관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관기관별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까운데 내가 사업장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신청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1월 달까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선정 규모는 대략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95개 지원을 해 줍니다. 여기 신청 가능한 업력 날짜까지 다 적어놨습니다. 2020년도 2월 24일부터 23년도 2월 23일까지 이 개업한 3년 이내 기업들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. 네, 지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지원금 70% 이하로 신청해야 되고 창업기업 대응 자금은 30% 이상이다. 그러니까 현금 10%, 그 다음에 현물 20%. 이거를 금액으로 나타내면 7천만 원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, 그 다음에 현금 1천만 원 내야 되고 현물 2천만 원 이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렇게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신청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이 정부 지원금은 7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대신에 우리가 사업비를 쓸 수 없는데 뭐 임의로 많이 잡아놓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여기 이제 사업화 자금 기목에 나타나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하셨던 분들은 요거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지 않고 처음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재료비, 우리 물건 만들 때 살 수 있는 재료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제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외주 용역을 맡기죠. 그런 부분들을 외주 용역비로 책정하시면 되고요. 우리가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, 그 다음에 비품, 그러니까 컴퓨터 사거나 아니면 모니터 사거나 아니면 태블릿 PC 사거나 아니면 그걸 프로그램들, 운영 프로그램들 사는 것들 다 기계 장치 쪽으로 속합니다. 그리고 특허나 아니면 이제 무형자산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로 처리가 되고요.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모두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제를 하는 사람만 인건비를 책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직원이 5명이 있다. 그러면 5명 전부 다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을 일부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. 다만 소프트웨어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겠죠. 그런데 설계나 재료를 가공해서
이 제품을 만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. 오히려 이 외주 용역비가 좀 더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대표자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수수료,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데 참가할 때 그때 비용들을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시험이나 인증받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기술 이전 받을 때도 쓸 수 있고,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, 이 지급 수수료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규정에 맞춰서 잘 쓰시면 되고, 여비는 이제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타 지역, 타 국가로 출장할 때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뭐 비행기, 그 다음에 숙박,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는 창업기업이 기술이나 경영 교육할 때 비용 발생하는 거고, 진짜 그냥 교육받을 때 드는 비용들 이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품이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특정 제품으로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. 우리 회사 소개하기 위한 홈페이지나 영상 제작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런 용도로 광고 선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창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판로 개척과 관련된 부분들, 네트워킹, 그 다음에 투자, 멘토링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신청은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3월 16일까지 오후 4시까지 신청해 주셔야 된다는 거. 이 신청하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. 창업중심대학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먼저 신청하고 여기에 작성된 내용 그대로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.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떨어진 게 창업중심대학에 썼다고 해서 동일하게 떨어지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을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. 그러면 똑같이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먼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서 창업중심대학에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. 네, 평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타나 있는데, 우리가 발표 평가까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이제 선정되냐? 그렇진 않습니다. 이 선정 확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정부 지원금을 이제 주기 전까지 다시 한번 요건 검토를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검증하는 과정에서 탈락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우리가 협약서 도장을 찍으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요건 검토를 통해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어떤 주관 기관이 있는지 나타나 있는 건데, 서울,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몇 개 기업을 뽑고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. 대부분 30개, 29개 이렇게 뽑고 있어요. 각 지역별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. 강원도 충청 지역은 이제 한국수자공사부터 순천향대학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, 호남 지역은 이제 순천대학교, 그 다음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. 제주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관리하고, 대경 지역, 경남 지역, 호남 지역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신청할 거냐 하는 부분들 정해주시면 되는데, 서울에 계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지방에 신청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각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신청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신청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초기 창업 패키지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. 이 초창패, 사실은 이제 창업 패키지, 우리 예창 지원 받고 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3년 미만 기업일 때, 매출이 좀 적게 발생할 때, 그래도 가장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R&D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, 사실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는 이 매출이 조금 더 나는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.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지 않고 창업해서 매출을
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도 초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나지 않는 업체들, 특히 예창 끝나고 난 다음에 매출이 거의 없는 업체인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이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년 미만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 끝나고 그다음에 아직 기술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. 무조건 이거 신청 꼭 하셔가지고 일단 검증을 한번 받아보고 올해 만약에 잘 안 돼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제 입장은 어디든 신청해서 무조건 넣자. 뭐 잘 되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되면 다시 보완하면 됩니다.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, 창업 중심 대학 둘 다 가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먼저 신청해 주시고 아이템은 똑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네,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.